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은 구글 본사 망하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질문입니다. 넘쳐나는 카메라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카메라를 사용을 해본 카메라 덕후로서 오늘 확실하게 선을 그어 드릴게요. 카메라에 대한 고민은 오늘 이 영상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이 어떤 장르를 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확히 어떤 장르를 어떤 컨셉으로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카메라를 살 거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나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번에 추석 때 고향을 내려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냥 유튜브나 해볼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카테고리의 구분을 제가 직접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인터뷰, 게임 방송, 먹방, 그리고 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설명하는 이 교육 컨텐츠, 저 같은 거죠. 이런 컨텐츠들의 특징은 화질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특히나 얼굴이 나온다라고 하면 화질은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화소와 화질만 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류의 방송들은 화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배터리의 지속 시간입니다. 한번 방송을 켜면은 일단 오랫동안 녹화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 미러리스처럼 4K로 5분, 10분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그냥 발열돼 갖고 전원 꺼져버리는, 촬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발열 때문에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정상이라고 오게 되는 브랜드가 있긴 한데, 그렇게 중간에 꺼져버리면은 그 방송이나 텐션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요소는 일단 다 제껴버리고 배터리가 가장 오래가는 모델을 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카메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의 성능, 특히 아이폰 13의 광학적 성능 자체가 진짜 놀랄 노짜죠. 아무래도 센서가 작으면 화질이 조금 깨진다거나 노이즈가 조금 낀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요소들은 영상 전문가들이나 발견할 수 있는 어떤 OGT 정도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르의 촬영들은 사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해요. 거기다가 이 핸드폰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4K로 장시간 촬영을 하더라도 용량이 다 차지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리거나 촬영이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 일바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뭔가 카메라를 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배터리가 가장 오래가는 브랜드, 바로 파나소닉입니다. 이 파나소닉은 테크놀로지적인 부분, 즉 기기적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회사예요. 그래서 배터리도 타 브랜드에 비하면 되게 오래 갑니다. 미러리스가 DSLR보다 떨어지는 유일한 단점이 바로 배터리 지속 시간인 건 다들 아시죠? 모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나소닉은 4K로 30분 꽉 채워서 녹화를 하더라도 배터리가 한 칸 또는 한 칸 반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되는 모델이 되게 많이 있고, 풀 HD로 촬영을 하자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거뜬한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모델별로는 파나소닉의 GH5, 하지만 이건 어쨌든 영상 전문가용이죠. 파나소닉의 G9 그리고 G85 같은 모델도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고, 내가 굳이 카메라를 들고 어디 이렇게 이동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저렴한 G7도 아주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촬영 시간이 20분, 30분 같이 오래 촬영하는 장르의 유용한 카메라 브랜드가 파나소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나소닉 모델들 중에서도 GF 모델은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는 완전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가 오래 간다거나 화질이 그럭저럭 괜찮다거나 이런 요소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웬만하면은 GH 아니면은 그냥 G만 붙은 그런 모델들 중에서 선별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블로깅, 여행 또는 스포츠. 벌써 말만 들어도 어떤 이미지가 팍 떠오르죠. 바로 액티비티한 움직임이 많은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런 류의 영상들은 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화면의 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또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손떨림 방지 옵션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브랜드는 바로 소니 그리고 캐논이에요. 단 주의하실 점은 소니나 캐논의 모든 모델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몇 모델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블로깅 또는 여행 영상의 경우 크리에이터 자신의 얼굴이 메인 피사체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기 얼굴이 조금 예쁘게 나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시청자들 안구 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되게 예쁜 해변가에서 발랄한 배경음악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 같은 사람 튀어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영상이 싫어요.
그래서 소니 모델들 중에서도 하이엔드 디카인 바로 GV1 그리고 최근 발매된 GV-E10도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소니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제가 소니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은 디지털 방식이기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손떨림 옵션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 스킨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드려본 거고, 단 GV1의 경우에는 렌즈 장착 모델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GV-E10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장르들을 명확하게 소화를 하려면은 화면을 일단 넓게 잡는 광각 렌즈가 좋겠죠. 제가 렌즈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을 제작을 해볼게요. 캐논의 경우에도 아주 블로깅을 하기에 적합한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M50 또는 M6 마크2 정도가 블로깅을 하기에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캐논과 소니의 특징이 바로 AF 성능, 즉 오토포커스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로 유명한데, 실제로 캐논의 신제품 광고 나오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AF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행 또는 스포츠 영상의 경우 화면이 빠르게 이동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 두 브랜드는 그런 가운데 초점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브랜드입니다. 캐논과 소니의 AF 성능은 사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아니, 블로깅 나왔는데 웬 또 브이로그?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살짝 달라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아주 유행하는 여성 유저분들이 많이 찍는 감성 브이로그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르들은 주로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게 특징이고, 같이 등장하는 단골 소품들이 있죠. 바로 커피, 핸드드립, 마들렌, 홍차, 식빵, 화분들, 가끔 고양이와 김밥. 네, 얘네들 어쨌든 브이로그 단골 소품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얘네는 주로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화면의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손떨림 옵션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 없어도 돼요. 오래가는 배터리,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화질과 색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감성 브이로그에 어울리는 브랜드가 바로 소니, 그리고 캐논과 후지필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니의 경우에는 알파 6400 그리고 알파 6500, 돈을 조금 더 투자하자라고 하면은 A7 M3 모델도 있죠. 그리고 RX100 시리즈 모델들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고요. 캐논은 역시 M50 아니면 M6 모델, DSLR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캐논의 70D나 80D도 아주 괜찮습니다. 참고로 브이로거 중에 슈트님이 캐논 70D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후지필름, 후지의 추천 모델은 XT30 그리고 XH1, 그리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자라고 하면은 XT3가 있어요. 후지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색감 자체를 아주 예쁘게 찍어내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만약에 제가 감성 브이로그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후지 XH1 모델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화질과 색감 모두 만족스럽거든요. 색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캐논의 색감은 뭐 워낙 정평이 나 있어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캐논은 발색이 아주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후보정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냥 뭐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게 바로 캐논이죠. 자, 그리고 소니는 S로그라는 로그 피처 프로파일로 인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감성 브이로그는 일단 어쨌든 색감이 80%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색감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감성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는데, 뭔가 반응이 좀 떨떠름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영상의 색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색감이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화면의 영상 자체가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이 넓을수록 색감이 예뻐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유튜버분이 바로 해그린달님이죠. 해그린달님의 영상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아늑한 색감도 한몫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고유의 색감이 바로 소니의 피처 프로파일 색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S로그가 후보정을 좀 거쳐야 돼서 번거롭기도 하고 관련 지식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만질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제대로 다루기에는 살짝 귀찮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살짝 채도가 빠진 것 같으면서도 밝고 화사한 색감은 소니의 S로고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소니 브랜드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예쁜 색감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니, 캐논, 그리고 후지필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빠트린 모델이 있어요. 바로 고프로인데요. 사실 고프로는 유튜브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뭔가 서버 카메라로서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추천까지는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초보 유튜버 분들은 카메라 한 대 다루기도 되게 벅찬데 거기다가 서버로 다른 모델까지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영상 끝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민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장르들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화질적인 부분이나 노이즈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커싱에 대한 좀 아쉬움, 필연적인 한계가 분명히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사실 그때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카메라를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나에게 적합한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